네, 안녕하세요. 타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여기 앞에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오이를 심어놨는데 오이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드렸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줄기 하나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 심으면 30개 정도에서 한 40개 딴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이 오이는 보통 많이들 심는 백다다기 오이입니다. 왜냐하면 백다다기는 다다기 마디마다 다 열린다 그래서 백다다기 오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따먹을 수가 있어요. 백다다기 보통 우리가 심는 게 99%가 다 백다다기 오이를 심습니다. 지금부터 오이를 상당히 많이 따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더위와 장마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6월 17일 장마가 오기 전에 대략 한 6월 20일 전이죠. 앞으로 20일 동안 조금 본전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말일 안에 본전을 뽑을 필요가 있어요. 7월 달로 가기 전에.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이 가장 수확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날씨도 가장 오이가 좋아하는 계절이고 가장 오이를 많이 따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자, 어떻게 해야지 빨리 따먹느냐? 비가 오고 더워지면 오이가 잘 안 달리고요. 병도 잘 걸려요. 그래서 오이를 제가 가장 많이 따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마디 두 마디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10마디 이상, 12마디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도 심어놨고 이쪽에 밭에다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다도 이렇게 고라니망을 이용해서 심어놨고요. 오이는요, 이렇게 오이 집게를 인터넷에서 하나 사세요. 이거를 사시면 이게 한 3,000원에 한 50개 될 거예요. 이걸 사면 두꺼운 걸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이 순을, 줄기를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꺾어서 키우고 싶은 쪽으로 내가 유인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고라니망에다가 이렇게 찝어주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고라니망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갖고 쭉 이렇게 여기서 나는 걸 다 이렇게 키울 거예요. 올라오면 다시 왼쪽으로 꺾고, 얘도 올라오면 왼쪽으로 꺾고, 계속 왼쪽으로 꺾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오이 집게 이런 거 농사할 때 필요하니까 인터넷으로 하나 사두시기 바랍니다. 오이는 원줄기를 재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줄기를 빨리 키워야 돼요. 원줄기에서 오이가 많이 달리는 성질을 얘네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줄기에서 성장이 방해되지 않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줄기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25마디, 30마디 자랐을 때 거기에서 원줄기 차단을 하고 더 이상 원줄기 자라게 하지 않은 다음에 25마디, 30마디를 딱 잘라내고 그 정도 선에서 원줄기 여기 생장점을 적심해서 잘라낸 다음에 아들줄기를 다시 옆으로 받아가지고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원줄기를 끝까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키우면 원줄기가 10m까지 자랍니다. 거름 잘 주고 배합만 잘하면, 아무리 이렇게 하라 그래도 거름 배합을 잘 못하면 오이가 뭐 3분의 1도 못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 배합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때 여기 밑에다 유박거름 요만큼 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 섞어갖고 흙 넣어서 했잖아요. 오이는 배수가 엄청 잘 되는 흙에다가 왕겨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배수가 안 되면 오이가 잘 안 자랍니다. 오이 뿌리가 많이 뻗어야 돼요. 그래서 25마디, 30마디까지 자랐을 때 적심하고 아들줄기를 새로 받아갖고 다시 아들줄기를 원줄기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고, 원줄기만 계속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원줄기를 계속 키워서 10m까지 키우면 5, 60개 따먹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줄기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원줄기를 이걸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원줄기가 자라는데 성장을 방해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면 아들줄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오이 줄기 맨 밑에를 보면요, 하단 쪽에서 보통 아들줄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보통 빨리 나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죠. 자, 요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생장점이 같이 딸려 나온 거, 요게 아들줄기예요. 그래서 잎만 나온 거, 잎만 나온 건 요렇게 호박잎처럼 이렇게 잎만 나온 거는 그냥 잎이고요. 그 밑에 보면 요 잎 옆에 이렇게 생장점이 같이 딸려 나온 거 두 가지, 이게 아들줄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아들줄기를 놔두게 되면 이 원줄기가 성장 방해를 받습니다. 원줄기가. 그러면은 원줄기가 잘 안 자라요. 이 원줄기가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빨리 원줄기를 먼저 수확해서 우리가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이 아들줄기를 딸 겁니다. 빨리 잘라줍니다. 초반에 지금 영상 보시자마자 아들줄기들 가서 모조리 다 자르세요. 자, 잘랐죠.
이게 아들줄기입니다. 잘 봐두세요. 초보자분들이 많으니까. 잎 옆에 이렇게 생장점이 두 개가 같이 딸려오는 거. 요게 아들줄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줄기 하나 제거했고, 여기 보면 아들줄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또 있죠. 여기 이파리 두 개 나온 거 이렇게. 이 아들줄기도 빨리 제거합니다. 아들줄기가 이게 자라면 성장이 원줄기가 엄청나게 더뎌져요. 그래서 원줄기에서 많이 자라는 특성상 오이를 빨리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들줄기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줄기가 안 자라니까 원줄기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 이 원줄기가 이제 폭풍 성장을 해요. 그럼 오이가 이제 마디마디 지금 보세요. 마디마디 달렸죠. 보세요. 마디마디 달렸죠. 오이가 새카맣게 달려갖고 이제 빨리빨리 열립니다. 그리고 오이가 지금 심은 지 제가 한 달 됐어요. 30일 됐는데 오이는요 35일이 딱 되면요 35일부터 광합성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조사에서 나온 연구기관 자료입니다. 오이가 35일이 되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오이 잎이 보세요. 오이 잎이 이런 식으로 누렇게 변하면서 이제 노균병처럼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병균이 오래된 잎들에서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잎에 보면 흙 같은 데 튀어가지고 이렇게 흙에서 병균이 튄다든지 그래서 밑에는 성장이 아주 방해만 되는 조건이에요. 그럼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오이 잎을 다 잘라줍니다. 싸그리다. 이렇게 맨 밑에 지금쯤에는 맨 밑에 오이 2개 정도를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이 맨 밑에 잎이 제일 먼저 나왔겠죠. 오이를 심고 나서 첫 번째 잎이 가장 먼저 나온 잎이거든요. 그러면 30일이 넘은 잎이에요. 이 잎은. 그러면 이제 광합성 능력을 이렇게 노랗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거꾸로 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영양만 빨아먹고 하니까 빨리 따버리면 오이가 성장에도 방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병균도 안 옵니다. 사람도 늙으면 병이 잘 오죠. 이 작물도 똑같아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병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원줄기의 모든 오이들이 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맨 잎의 잎은 2장을 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가 첫 번째 열렸죠. 여기도 열리고, 자, 마디마디 다 열렸습니다. 열렸죠. 자, 계속 열렸습니다. 하나를 딸 때마다, 이거 한 열흘 있으면 금방 따요. 오이는 하루만 있다 나와도 금방 자랍니다. 이 오이를 한 개씩 딸 때마다 첫 번째 거 따고 두 번째 거 딸 거 아닙니까? 딸 때마다 맨 밑에 잎을 하나씩 정리해 줍니다. 맨 밑에 잎을 한 개씩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하나 수확할 때마다 잎도 같이 정리한다. 그러면은 잎이 오이를 딸 때마다 보통 한 5일 간격으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래된 잎들은 하나씩 정리해 가면은 성장에도 방해가 안 되고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여기에 잎이 달려 있으면 요런 거 새순들 요런 거 정리해 버리고요. 맨 밑에 잎이 있으면 여기서 흙에서 튀어 가지고 병균이 옮아요. 그래서 병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여기도 아들줄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보면요. 요 오이 달린데 중간중간 보면요. 사이사이에서 아들줄기 나오려고 폼 잡습니다. 요런 거 빨리빨리 지금 미리 제거합니다. 싹 제거하세요. 여기도 아들줄기가 지금 밑에서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예, 아들줄기는 2개가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아들줄기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요런 거. 예, 아들줄기 나오려고 하는 거 아주 싹을 다 잘라버리세요. 예. 그 다음에 이 넝쿨송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넝쿨을 얘네가 이렇게 감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영양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넝쿨손도 이렇게 잘라서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이거에서 잡아먹는 것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넝쿨손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이게 감기면은요, 넝쿨손이 오이를 이 순을 이거를 막 목을 쫭니다. 그래가지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넝쿨손 이런 거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오이 집게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넝쿨손 이렇게 감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감아야 되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놔두시는데 잘못하면 오이를 여기를 감아요. 이 생장점을 여기를 감아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넝쿨손도 쓸데없는 영양분 지금 파괴하는 지금 넝쿨손도 이거 보세요. 이게 옥수수를 잎을 감았는데 뭐 죽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넝쿨손이 이게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넝쿨손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넝쿨손이 옥수수 잎을 이렇게 해서 목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무조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저는 넝쿨손 없이 저는 호박 집게로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양분을 다 차단시켜주고 빨리 원줄기가 자랄 수 있게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아들줄기 제거했으니까 이 원줄기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원줄기는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원줄기를 언제까지 키우냐?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키우세요. 그래서 원줄기만 끝까지 그냥 뭐 끝날 때까지 가을까지 키우셔도 되고요. 원줄기만 키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줄기가 자라다가 원줄기가 중간에 이제 좀 시들시들한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가을까지 오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원줄기만 계속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줄기만 계속 키우세요. 원줄기만. 지금 아들줄기 제거하듯이 중간중간 아들줄기 제거해 가면서 계속 원줄기만 키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중간에 아들줄기를 받아서 다시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줄기를 한 5m 정도, 5m면 엄청 많이 키웁니다. 저기까지 자라게 한 다음에 뭐 그건 내 마음입니다. 뭐 5m든 3m든 그 정도에서 탁 원줄기 생장점 딱 차단하고 새로 받는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오이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줄기를 중간에 봐가지고 상태 봐서 새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들줄기가 새로 나오면 그때는 또 새로운 생장점이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건데 원줄기에서 열리던 것보다는 오이가 아들줄기에선 덜 열립니다. 많이 열리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꽤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줄기를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아들줄기를 중간에 딱 타이밍에 받아갖고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벽으로 이용해서 고라니망 같은 거에다 울타리로 하면요, 여기다가 막 100개도 심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냥 줄줄이. 예, 걸음만 좋으면 되고 오이는 배수만 잘 되면 돼요. 이 오이도 맨 밑에가 가장 이제 노래지기 시작했죠. 오이는 이것도 딱 35일 정도 된 거거든요. 벌써 노랗잖아요. 예,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좀 있으면 이제 병균을 얘네가 데리고 옵니다. 맨 밑에 있는 애들이. 맨 밑에 잎은 빨리 제거하고, 심으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을 거예요, 다들. 저도 요거 이쪽에 것도 또 2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잎 제거하고 이렇게 해주면 잡초 같은 것도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양분도 안 빨아먹고 병균도 안 옮기고. 이거는요, 제가 지금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오이 농가 전문 농가 기준입니다. 이거 전문 농업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 요거 또 잎 정리해주고, 밑에 3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잡초 같은 거 제거해 주세요. 거름은 이 유박거름, 이거 농협 가면 이게 개분 팔아요. 개분. 이게 이제 개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형분으로 나온 건데 이게 6거름용입니다. 이거를 농협에 가서 사셔가지고 요걸 주시는데, 첫 거름을 언제 주냐면 오이 같은 경우는 첫 거름을 심고 한 30일 됐거든요. 30일 정도 됐을 때 여기다 이제 유박거름을 주변에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리 주변으로 이렇게 한 주먹씩 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1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박거름을 뿌리 주변에 주는데 대략 한 15일에 한 번씩 최하. 오이는 많이 열리잖아요. 한 10일에서 15일 이렇게 계속 한 주먹씩 계속 줘야 됩니다. 계속 한 15일에 한 번이 제일 좋은데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10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이는 거름을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 주변에다 한 주먹씩 놔주면 됩니다. 이런 거 잎 다 따주고. 맨 밑에 잎 봐보세요. 100% 다 이렇게 놀았습니다. 맨 밑 이렇게. 또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름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병이 걸렸다고, 녹균병이 걸렸다라고 판단되는 잎들은 멀리 버려야 됩니다. 이게 병균을 옮깁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시면 오이 줄기 하나에서요 한 10m 정도만 키우면요 오이 5, 60개 진짜 따먹을 수 있어요. 그 대신 거름을 어떻게, 처음에 심을 때 거름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최고의 농사 방법은 개분을 넣고 2, 3주 정도 충분히 가스를 뺀 다음에 개분을 많이 넣어가지고 가스를 충분히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은 오이, 그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50개씩은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 정도에서. 왜냐면 지금 모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뭐 모종 한 6, 7개 되거든요. 그러면은 7개만 해도 350개를 따먹을 수 있어요. 오이를. 가능한 얘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막 휘어요. 꼬부라지죠. 꼬부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분이 없어갖고 꼬부라지는 거고요. 양분 부족이에요. 그리고 오이가 엄청 쓴 게 있어요. 물을 안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이를 심고 나서 한 달 동안 물을 되게 자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신다면 오이 전문가가 됩니다. 오이 전문가.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에서 화분에다가
저도 땅이 별로 없어서 화분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요 진짜 원 없이 따먹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